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소셜 벤처 성공 창업 전략을 공부할 CGSI의 최인석 대표 파트너입니다. 반갑습니다. 식사 잘 하셨나요? 네, 시간이 한 2시간 정도 되는데 사실 다루는 내용은 굉장히 많습니다만 좀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좀 편하게 생각하시면서 내용 중에서 궁금하거나 또 여러분들 생각이 있어서 코멘트를 하고 싶은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그걸 갖고 또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뭐 학문적인 내용보다도 여러분들이 실제로 창업을 하는데 필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가능하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실용적으로 도움이 되는 부분들을 같이 생각해보고 또 저희가 실제로 해봤던 부분들을 갖다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거라서 실제 끝나고 난 다음에 실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내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진행하다가 궁금하거나 또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또 많이 드리고 싶은데 반응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질문을 많이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지금 나오는 내용들이 딱 정형화된 내용들이 아니라서 사례도 많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관련돼서 여러분들한테 생각할 기회를 좀 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좀 자유롭게 좀 캐주얼하게 좀 자유롭게 생각하면서 같이 이 시간을 보낸다고 생각하시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행을 하겠는데요. 저 제목은 제가 뽑은 게 아니고 이 소셜벤처 허브에서 저렇게 제목을 달고 저렇게 맞춰서 강의를 해달라고 해서 한 거고요. 저 안에는 사실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전략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실제로 저기 들어가 있는 내용이 굉장히 많아서 다 다루지는 못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뭐 가능하면 인사이트이 될 만한 거 그리고 실제로 저렇게 하면 되겠다 저런 걸 알고 또 나중에 또 따로 봐서 좀 익히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걸 중심으로 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실제로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창업을 이제 하셨거나 또 준비를 하시는 분들 소셜벤처를 준비하시는 분들로 알고 있는데 소셜벤처를 왜 하는지 또 그게 뭔지 어떻게 하면 잘하는지에 대해서 가능하면 실용적인 내용들을 좀 얻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 슬라이드에 사실 텍스트가 많이 없어요. 그거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생각을 좀 많이 해보자라는 취지에서 텍스트가 많이 없는데 질문을 많이 드릴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죠. 저 슬라이드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떤 제품이에요? 무슨 제품 같아요? 맞아요. 샴푸예요. 샴푸인데 샴푸들이 어느 회사 제품이죠? 지금 브랜드가 뭐가 있죠? 도브가 있죠? 도브는 어느 회사 제품이에요? 아주 큰 회사예요. 글로벌 회사인데 유니레버 거예요. 유니레버라는 회사에서 만드는 샴푸들이거든요. 자, 저 샴푸를 왜 제가 보여드리냐면 유니레버가 저 샴푸를 팔아요. 전 세계에 파는데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에 주로 선진국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제품을 팔아오다가 경쟁이 심해지니까 새로운 시장을 좀 개척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생각했던 데가 어디냐면 개발도상국이에요. 이제 개발도상국 시장도 우리가 개척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개발도상국 시장을 좀 알아보다가 어느 시장을 들어가려고 했냐면 인도 시장을 들어가고 싶었어요. 인구가 많으니까 일단 뭐 충분히 잠재 시장으로서 가치가 있죠. 그래서 인도 시장에 들어가서 물론 뭐 거기도 중상층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저 제품들을 많이 쓸 텐데 아무래도 인도에 저소득층이 많으니까 저소득층들을 대상으로 한 판매를 해서 한번 팔아보자라고 생각하고 저걸 갖고 들어갔거든요. 갖고 들어가서 팔려고 시도했는데 팔렸을까요?
예. 안 팔렸어요. 왜 안 팔렸을까요? 일단 그 인도의 저소득층들이 일단 경제력과 구매력이 약하죠. 약하다 보니까 저 상품을 그대로 갖고 가면 물론 뭐 시장에 따라서 가격을 조정해서 인도 시장에서 가격을 좀 낮추긴 했어요. 조금 낮추긴 했는데 저 상품을 갖고 들어갔는데 그 중상층은 좀 사는데 조금 그 저소득 계층은 저걸 손도 안 대는 거예요. 손도 안 돼서 이게 왜 안 팔리지? 아무리 구매력이 낮다고 해도 그래도 저 한번 사두면 오랬을 텐데 왜 안 팔리지? 고민이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팔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관찰 좀 해봤거든요. 관찰해 보니까 이 사람들이 아무래도 그 다른 그 선진국에 있는 고객들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그 대부분의 저소득 계층의 사람들이 그 일당 노동자들이에요. 일당 노동자라는 얘기는 하루 벌어 하루 쓰는 거죠. 일당을 받고 오는 사람들인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일당을 받는 사람들한테 저 그 대용량의 샴푸를 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좀 사실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일단은 대용량이니까 가격이 좀 높겠죠. 근데 그 사람들이 저걸 사려면은 일당에서 얼마를 떼가지고 그걸 모아야 돼요. 모아야 돼서 모아서 저걸 사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그 일당에서 조금씩 떼가지고 저걸 살 만한 인센티브가 크게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전략을 바꿨어요. 전략을 바꿔가지고 그러면 그 일당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샴푸를 팔아보자. 그래서 어떻게 전략을 바꿨을까요? 네? 네, 사이즈를 줄이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네, 정답이에요. 사이즈를 줄이는 거예요. 네, 저렇게 일회용으로 만들었어요. 네. 일회용으로 만들어 가지고 파니까 팔려요. 네. 그 저소득 계층의 노동자들이 일당을 받아오면서 집에 퇴근할 때 이제 뭐 반찬거리 사갖고 가는 노동자들이에요. 근데 그 노동자들이 저 샴푸, 일회용 샴푸 하나 사갖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고 온 가족이 돌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이 시장에서 이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팔아야 되겠구나 하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쪼개가지고 팔기 시작했어요. 잘 팔렸어요. 굉장히. 잘 팔렸어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생각해보니까 아직은 그 고객들의 경제력과 구매력이 낮으니까 그 본인들이 이 영업을 해야 되는데 영업 인력을 본사에서 데리고 와가지고 영업하려니까 인건비가 너무 비싸요. 그래가지고 그럼 현지인들을 대신 좀 그 교육시키고 고용해서 영업 인력으로 만들면 어떨까라고 생각해가지고 실제로 현지인들을 찾았어요. 그 시골 지역에 현지인들 찾아보니까 그 시골에 고문가게들 있잖아요. 고문가게가 일종의 인플루언서이기도 하고 일종의 허브예요. 그래서 그 고문가게 주인들한테 영업도 맡기고 그 다음에 또 보니까 그 중에서 그 마을에 아까 말씀드린 그 인플루언서에 해당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 뭐 마당발이죠. 마당발에 해당되는 분들이 계셔서 그분들을 좀 교육시켜가지고 영업을 하게 했어요. 물론 이제 인건비는 주죠. 그렇게 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되게 잘 팔려요. 되게 잘해요. 그분들이 그 마당발인 특히 여성분들이 많아요. 거기 여성분들이 되게 잘 영업을 잘해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을 참 잘 교육시켜가지고 우리 잘 훈련시켜서 영업을 시키면 좋겠다고 해서 그걸 좀 확대시키자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을 뭐라고 불렸냐면 샥티라고 불렀어요. 샥티라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우리는 시골 지역에 그 전에는 일자리가 없었어요. 일거리도 없었고 그런 그 여성들을 뽑아서 그 영업 훈련을 시켜가지고 영업을 하게 했다. 그럼 그 사람들한테 뭘 주는 거죠? 일자리를 주는 거죠. 그 일자리와 일거리를 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자 하는 얘기가 뭐예요? 그러니까 고용 창출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시골 지역에 기존에 일자리가 없던 여성들을 교육시켜가지고 일자리를 창출해줬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맞죠? 그렇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걸 이제 대대적으로 홍보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인도 시장에 들어가서 이렇게 이 프로젝트 샥티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그 일자리가 없던 여성들을 고용해서 일자리를 창출해줬다. 좋은 일을 했다. 예. 그렇게 많이 홍보했어요. 또 실제로 그렇게 알려졌고요. 예.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 기업이 유니레버라고 했죠. 유니레버가 소셜 벤처인가요? 유니레버는 일반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기업은 목적이 뭐죠? 네, 기업이 뭘 추구하죠? 일반 기업이 경제적인 가치, 경제적인 수익을 추구하죠. 그 돈을 버는 게 목적이죠. 네. 자,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소셜 벤처예요. 만약에 소셜 벤처였다 그러면 지금까지 제 스토리를 다 들어보시고 소셜 벤처였다 그러면 이 시장에 들어가서 맨 처음에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맨 처음에 접근할 때 방식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유니레버가 했던 대로 그대로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차이를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일반 기업과 소셜 벤처 가장 큰 차이예요.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소셜 벤처였다면 처음에 뭘 봤냐면 유니레버가 저 시장은 정말 잠재적으로 굉장히 좋은 시장이구나 이렇게 봤던 게 아니라 소셜 벤처라면 이 사람들을 먼저 봤을 거예요. 이 사람들을 먼저 보고 인도의 저 시골 지역에 저소득 계층이 가난하고 일자리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 사람들한테 일자리를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는 미션을 추구하겠다. 그러면서 그걸 어떻게 방법을 찾아보겠다라고 시작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출발점이 다르죠. 네? 그냥 일반 기업은 어떻게 더 수익을 많이 거두기 위해서 시장을 찾다 보니까 그 시장에 들어가서 그 시장에서 어떻게 영업을 더 확대시키기 위해서 사람을 고용하다 보니까 이런 좋은 일을 하게 됐다는 거고요. 소셜 벤처라면 출발점 자체가 그와 달리 우리는 저 저소득 계층의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미션을 추구하고 그 방법을 찾으려고 하겠다라고 출발했을 거란 얘기죠. 그 차이를 아시겠죠? 네. 실제로 소셜 벤처들은 그렇게 해요. 처음에 여러분들이 들으셨겠지만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 방법을 찾고 그러면서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낸다고 얘기를 하죠. 그게 출발점이죠. 예. 그 차이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사례를 들었어요. 자, 이 슬라이드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다 간단하게 설명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셜벤처의 정의는 여러분들 여러 군데에서 보셨을 거예요. 조금씩 차이는 있긴 하지만 핵심적인 키워드는 그 사회적 기업가 정신 그리고 소셜 미션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거죠. 물론 경제적 가치도 동시에 만들어내면서 수익도 만들어내면서 또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셜 벤처는 사회적 기업가 정신, 소셜 미션, 그리고 사회적 가치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를 갖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혹시 여기서 사회적 기업이나 예비 사회적 기업 하시는 분들이 계시나요? 네. 나중에 제가 다른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드리겠는데 사회적 기업과 소셜 벤처가 차이가 좀 있어요. 네, 있는데 그거는 뒤쪽에 다른 슬라이드에서 제가 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여기도 나오네요. 지금 보면 소셜벤처의 개념과 기업 형태상 위치라고 되어 있죠. 자, 요 슬라이드를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일반 기업하고 사회적 기업, 소셜벤처의 차이를 좀 효과적으로 구분해서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 저기 밑에 사회적 경제 기업이라고 있죠. 사회적 경제 기업은 사회적 가치를 더 우선적으로 추구해요. 물론 경제적 가치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니죠. 왜냐하면 기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업도 어떤 형태의 조직이든 간에 기업은 경제적 이익을, 경제적 수익을 추구를 해야 되겠죠, 당연히. 하지만 사회적 경제 기업은 사회적 가치를 더 추구한다. 지금 표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밑에 지금 X축은 사회적 가치와 재무적 가치라고 되어 있죠. 사회적 가치 쪽에 더 많이 가 있죠. 사회적 경제 기업이. 그 다음에 사회적 경제 기업하고 사회적 기업의 차이가 있는데 요거는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보실 거예요. 사회적 경제 기업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들의 형태인데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그 다음에 자활기업, 마을기업 이런 게 있어요. 그건 나중에 한번 보시고요. 사회적 기업이 대표적으로 사회적 경제 기업 중에 대표적인 건데
그거하고 소셜벤처 차이는 뭐냐면 출발점이 좀 달라요. 출발점이 좀 다른 게 사회적 경제 기업, 그중에서 사회적 기업은 출발점이 아예 처음부터 그냥 사회적 가치 이쪽에 초점을 두고 출발한 기업들이고요. 소셜벤처는 태생적으로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소셜벤처를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인데 처음에 소셜벤처라는 말이 한국에서 만들어진 게 사회적 기업이 만들어진 거하고는 좀 다른 배경이에요. 한국에서 사회적 기업은 여러분들이 그 인증제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정부의 인증을 받아야 돼요. 아무나 사회적 기업이란 말을 못해요. 정부의 인증을 받은 기업만 사회적 기업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절차를 거쳐야 되고 또 직접 또 심사를 해서 인증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일반 기업 중에서 보면 저기 벤처기업이라고 있죠. 맨 오른쪽 상단에. 그러니까 일반 중소기업에 나는 그냥 중소기업 처음에 벤처기업 할래 라고 시작해서 기업을 시작한 분들이 있는데 그 벤처기업을 시작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소셜 미션을 추구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나는 벤처기업을 시작했는데 그래도 뭔가 사회적인 가치를 추구해. 그렇죠? 그럼 무조건 사회적인 가치를 추구한다고 다 사회적 기업이 돼야 되나요? 그럴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으실 분들은 당연히 사회적 기업이 되겠지만 굳이 난 저런 인증을 안 받고 싶어. 뭐 인증 받고 하면서 좀 복잡하게 하는 것보다 그냥 나는 벤처 기업 하면서 난 나름대로 소셜 벤처 그 사회적인 미션을 추구할래라고 시작한 기업들이 있었어요.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 자, 그런 기업들이 소셜 벤처라고 자기들이 스스로 이름을 붙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많이 성장했어요. 성장해가지고 이제 그 소셜 벤처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이제 나중에 정부가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 대책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소셜벤처는 출발점이 아까 말씀드린 사회적 기업하고는 좀 다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냥 일반 기업 중에서 처음에 벤처 기업을 시작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일반적으로 스타트업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스타트업을 시작하시는 분들 중에서 사회적인 미션을 추구하는 기업들이 소셜벤처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다음 제가 보여드리는 슬라이드는 여러분들이 소셜벤처를 하시겠다고 하고 또 실제로 하고 계신 분들인 경우에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는 의미에서 그 Y라고 하는 질문을 여러분들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 Y라는 게 왜 중요하지라는 게 뒤에 나오는 건데 여러분들이 왜 소셜벤처를 해야 되는지 그거를 생각하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혹시 지금 이건 동영상은 아니고요. 이 동영상이 좀 오래된 거라서 제가 그냥 그 이미지만 컷했는데 저기 지금 연사가 어떤 분인지 아세요?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저분이 사이먼 지넥이라고 하시는 분인데 저걸 한 10년 전에 여러분들 테드 아시죠? 테드의 한 강의에서 저 강연을 하시면서 굉장히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던 그런 강의거든요. 한번 찾아보세요. 저 분의 저 강의 제목이 Y예요. 그래서 사이먼 지넥의 Y를 찾아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다른 사람들이 던지지 않던 질문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접근법이 그 시각이 바뀐 거예요.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라고 하는 거를 만드신 분인데, 자, 보시게 되면 원을 3개 그려놓고 중간에 뭐가 있죠? Y가 있죠. 그 다음 두 번째가 뭐죠? How죠. 맨 바깥쪽에 있는 게 뭐죠? What이죠. 자, 저걸 왜 저렇게 설명했을 것 같아요? 왜 Why, How, What 이렇게 설명했을 것 같아요? 자, 시작하는 방식이에요. 저분이 저거 설명하면서 그러니까 Y의 중요성을 설명한 거예요. Y의 중요성을 설명했는데 뭔가 좀 다른 기업들, 뭔가 그 차별적인 기업들, 다른 기업들, 또 특출난 기업들의 사례를 들면서 그 기업들이 일반 기업들하고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할 때 저걸 쓴 거예요. 자,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예를 들었던 게 이제 애플하고 델이라는 컴퓨터 만드는 회사를 예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자, 여러분들이 저
원에서 출발점을 Y에서 시작하느냐 아니면 바깥에 있는 What에서 시작하느냐에 따라 설명이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질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델이라는 컴퓨터 회사예요. 델이 뭘 만들죠? 컴퓨터를 만들죠. 그러면 델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설명할 때 어디서부터 설명을 할까요? Y에서 시작할까요? What에서 시작할까요? 예, 바깥에 있는 What에서 시작해요. 그러니까 델이 뭘 만들죠? 컴퓨터를 만들죠. 그 다음에 How. 그럼 어떻게 만들어요? 예, 그냥 공급업체에다가 부탁해서 만들죠. 중국에 있는 공급업체에 부탁해서 만들죠. 그 다음에 Y를 얘기하면 그 왜 만들죠 하면은 무슨 대답을 할 것 같아요? 대답을 잘 못해요. 왜 컴퓨터를 만들지? 그렇죠? 예, 그냥 팔려고. 그렇죠? 근데 반대로 근데 이분이 들었던 사례가 애플을 들었어요. 자, 애플은 어디서 출발하냐면 Y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플의 Y가 뭘까요? 애플의 모토가 뭐죠? 예, different죠. 다르다라는 거예요. 애플의 Y는 different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남달라. 우리는 똑같지 않아. 라는 게 애플의 Y예요. 그러니까 애플은 컴퓨터를 만든다라는 것부터 시작한 게 아니라 우린 달라야 돼. 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우린 달라야 돼 라고 하는 질문에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달라야 돼. 우리는 어떻게 달라야 돼? 우린 달라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다르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를 수가 있지? 저기 그 시장에 있는 다른 기업들하고 비교해서 어떻게 하면 다를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만들어낸 게 뭐죠? 아이폰이죠. 시장에 없는 거죠. 예. 그 사례를 들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사례를 들으시면서 왜 Y부터 시작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느 정도의 공감은 가지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소셜벤처를 얘기할 때도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라는 의미에서 저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What에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예를 들면 난 소셜벤처인데 뭘부터 만들까? 라고 시작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은 내가 왜 소셜벤처를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맞을까요? 예, 당연히 Y가 맞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때도 저렇게 내가 왜 이걸 시작하게 됐는지 그 동기를 분명히 생각을 하시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어떤 사회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를 정하고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문제 해결 방식을 how에서 정하고 그 다음에 상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출발점을 저렇게 Y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게 소셜벤처가 견지해야 될 그런 그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다양한 주제들이 나와요. 굉장히 다양한 주제, 내용, 그리고 컨텐츠죠. 많은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가능하면 많이 설명을 드리려고 할 텐데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잘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도 있을 거예요. 언제든지 말씀을 해주시고요. 어쨌든 대부분의 내용들이 다 사업과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사업에 필요한 부분들 그리고 꼭 여러분들이 주시하시거나 아니면 나중에 또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니까 관심을 가지시고 좀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사업을 하실 때 비즈니스 모델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시죠. 그 비즈니스 모델이 뭐죠? 비즈니스 모델은 여러분들이 일반 기업이 됐든 소셜벤처가 됐든 간에 여러분들 상품을 만들어서 고객한테 판매를 하는 게 사업이에요. 그렇죠? 그럼 고객한테 뭘 줘야 됩니까? 고객한테 그냥 상품만 덜렁 주고 나면 끝입니까? 아니죠. 고객이 여러분들이 상품 산다는 얘기는 그 상품에 담겨있는 가치를 고객이 산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고객한테 가치를 만들어서 전달해 주는 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가치를 만드는 전체 구조가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예, 그렇게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소셜벤처의 비즈니스 모델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반드시 생각하셔야 될 게 일반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들이 사회 문제 해결을 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해서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내면요. 누구한테 도움이 돼요? 누구한테 도움이 되죠? 그 사회적 가치를 통해서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렇죠? 예. 그런 사람들 뭐라고 해요? 수혜자라고 하죠. 예. 그래서 사회적 기업이든 소셜벤처든 간에 소셜 미션을 추구하면서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기업들은 일반 기업과의 가장 큰 차이가 뭐다? 수혜자가 있다는 거예요. 일반 기업들은 뭐만 있죠? 고객만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고객 가치를 창출해서 전달하는 게 일반 기업이에요. 근데 소셜벤처는 고객이 있으면서 또 수혜자도 있어요. 예. 그래서 물론 고객하고 수혜자가 같은 경우도 있고 다른 경우도 있어요. 있는데 어쨌든 소셜 미션을 추구하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은 차이가 뭐다? 수혜자가 있다. 예. 그래서 늘 수혜자를 염두에 둬야 돼요. 그 수혜자들이 누가 되냐면 개인이 될 수도 있어요. 예. 뭐 취약계층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개인이 될 수도 있고, 뭐 지역 공동체가 될 수도 있고, 또는 그 공급업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좀 더 포괄적으로 본다면 이 지구 환경도 수혜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친환경 제품을 만들면 지구 환경이 수혜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수혜자는 저렇게 다양한 수혜자가 있을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 기업들은 고객 가치를 만들어내지만 소셜벤처는 고객 가치도 만들어내고 사회적 가치도 만들어낸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건 넘어가고요. 앞으로 보여드릴 슬라이드는 비즈니스 모델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 그 구조를 따져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이게 뭐 100개가 넘어가요. 근데 비즈니스 모델이 굉장히 많은데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소셜벤처를 하시겠다고 하시는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은 저희가 정리를 해보니까 한 8가지 정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 계획을 하고 계신 분들은 그러면 우리 비즈니스 모델은 우리가 하고 싶어 하는 사업은 어떤 비즈니스 모델에 맞을까를 한번 점검해 보시는 의미도 있고요. 저런 비즈니스 모델도 있구나. 저렇게 해도 되겠네. 라는 생각을 또 한번 하실 수 있어서 이거는 한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8가지 비즈니스 모델이 있는데 어떤 건지 한번 간단하게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이 기업은 어떤 기업인지 혹시 아시나요? 네, 저기 계신 분은 위안부 할머니인데요. 그분들을 돕는 기업이에요. 네, 마리몬드라고 하는 기업인데, 그 위안부 할머니들을 돕기 위해서 판매되는 상품의 일정 금액을 이제 기부를 하고요. 또는 저분들이 직접 작품을 만드는 데 참여를 하시기도 해요. 예, 그런 기업입니다. 자, 이건 이제 직접 판매 모델인데요.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해서 고객한테 팔면 팔수록 그게 수혜자들한테 도움이 되는 경우, 그러니까 수혜자한테 혜택이 가는 경우예요. 이거는 고객과 수혜자가 같은 경우도 있고 다른 경우도 있어요. 지금 이 경우에는 아까 봤던 그 기업 마리몬드 같은 경우에는 고객과 수혜자가 같나요? 다르죠. 어떤 제품을 만들냐면 옷이라든가 또 이 액세서리 같은 거, 휴대폰 케이스 같은 거 이런 거 만들어요. 잘 만드는데 그런 거는 누구한테 팔아요? 그냥 일반 고객한테 팔아요. 일반 고객들이 그 취지를 잘 공감해서 사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객은 일반 고객인데 수혜자는 누구죠? 수혜자는 위안부 할머니예요. 다르죠? 예. 이게 아마 동영상인데 지금 안 나왔던 것 같은데요. 이재학 주임님 요거 좀 봐주세요. 저희가 2시간 강의인데 한
한 시간 정도 하고 10분 쉬고 또 진행을 할게요. 예.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이냐면 어떤 걸 만들 것 같아요? 예. 저희 태양열 집열판인데 작죠, 아주. 예. 이게 다 태양열 집열판이에요. 근데 어쨌든 램프죠. 램프에 태양열 집열판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낮에 그걸 충전해가지고 밤에 전등으로 쓰게 만드는 제품이에요. 자, 저걸 이제 미국에 있는 기업이에요. 아프리카에 가서 저걸 만들어서 팔았는데 네,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 저 제품의 고객은 누구고 소유자는 누구예요? 고객이 누구죠? 아까 제가 말씀드려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왜 고생을 많이 했냐면 수익을 못 거둬요. 왜 수익을 못 거두냐면 고객이 돈이 없어요. 저 제품을 사는 고객들은 그 아프리카에 있는 가난한 지역 주민들이에요. 예, 지역 주민들한테 그 장기 할부로 팔거나 아주 낮은, 물론 가격은 낮아요. 가격도 낮은데 장기 할부로 팔아요. 그러니까 이게 수익이 바로 안 들어오니까 힘들죠. 기업 입장에서는. 그래서 거의 한 10년을 고전했어요. 10년을 고전했어요. 근데 참 대단한 기업인데 그래도 뭐 지원을 받아가면서 버텨가지고 지금 굉장히 본인들이 원래 생각했던 목표를 이루었는데 참 대단한 기업인데 어쨌든 저걸 지금 저 램프 하나에 한 $5 정도 안 돼요. 우리는 정말 그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걸 그 아프리카의 저소득층 입장에서는 그것도 큰 돈이잖아요. 그걸 거의 6개월, 1년 할부로 끊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금 순환이 안 돼요. 기업의 입장에서는 돈이 안 들어오죠. 근데도 어쨌든 직접 판매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많이 팔았어요. 굉장히 많이 팔았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금 순환이 안 되니까 돈이 안 들어오니까 계속 이제 돈을 빌리고 투자받고 하면서 버틴 거예요. 예, 정말 잘 버텼는데 저기는 지금 고객이 누구고 수혜자가 누구예요? 고객이 아프리카 그 저소득층 주민이죠. 그리고 수혜자도 그 주민이죠. 이거는 고객과 수혜자 같죠. 예. 그래서 이분들이 참 대단한 게 지금 개수가 몇 개죠? 예. 1억 개죠? 1억 개죠? 저분들이 2007년인가에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래서 목표를 세웠어요.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 이 램프를 아프리카에서 1억 개를 팔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목표를 세웠어요. 2020년까지 1억 개를 팔겠다. 예. 정말 해피하게도 팔았어요. 2018년도에 그 목표를 달성했어요. 2018년도에 1억 개를 팔았어요. 팔았는데 이 기업은 2018년도까지도 대출받고 있었어요. 예. 그러면서 버텼어요. 지금은 이제 조금씩 이제 안정적인 궤도에 올라오는데 시장을 많이 개척하면서 어쨌든 이런 기업도 있어요. 이런 기업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로 하시고요. 직접 고객이 수혜자가 되게 하는 그런 모델을 가지고 하는 기업도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자, 다음은 어떤 모델일까 한번 볼게요. 여기 지금 캔버스가 보이죠? 그리고 작품이 지금 그려져 있어요. 캔버스에. 이게 뭘까요? 이게 상품이에요. 이게 상품이에요. 이게 예술 작품이 상품이에요. 상품인데 이게 어떻게 팔릴 것 같아요? 고객이 분명히 있겠죠? 있는데 어떻게 팔 것 같아요? 자, 이 기업은 폐지 줍는 노인분들을 돕는 기업이에요. 러블리 페이퍼라고 하는 기업인데 굉장히 저기도 굉장히 좋은 기업인데 폐지 줍는 노인분들 돕기 위해서 굉장히 비즈니스 모델의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하면 저분들 도울까?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해야 되니까 제품을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데 그러면 저분들을 도우면서 어떻게 우리가 상품을 만들어서 팔까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까 앞에 슬라이드에서 보셨던 그 예술 작품 있죠? 그게 상품이에요. 근데 그 상품하고 이 폐지 줍는 노인분들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저 폐지 줍는 노인분들이 그 폐지 1kg을 여러분들이
주우면, 그래서 고물상에 갖다 주면 얼마를 받을 것 같아요? 1kg에. 1kg에 얼마일 것 같아요? 예? 100원이요? 예, 맞아요. 맞아요. 그것도 조금 올라서 100원이에요. 이게 한 6개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50원밖에 안 했어요. 50원, 30원까지 떨어졌어요. 예. 사실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거, 몇 년 전에는 물론 조금 더 올라서요. 뭐 300원, 500원 할 때도 있었는데 이게 또 저것도 사실 들어오시는 분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뭐 수요 공급의 원리에 의해서 굉장히 박해졌는데 1kg에 50원 받았고 사실 생기기가 힘들어요. 예. 굉장히 박해졌는데 참 힘들게 고생하시는데 지금은 조금 올라서 한 100원 정도 돼요. 근데 저게 50원 할 때 1kg에 50원 할 때 저 러블리 페이퍼라는 회사에 서는 저 폐지를 직접 사요. 고물상에서 하는 게 아니라 폐지를 직접 사가지고 누구한테 저 폐지 주는 노인분들한테 직접 구매를 해요. 근데 얼마에 구매할 것 같아요? 예. 더 높게 받겠죠? 예, 당연히 300원에 구매를 해요. 거의 6배를 쳐줘요. 예.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 회사는 사업을 하는 회사예요. 사업을 하려면 당연히 비용을 따져야죠. 그렇죠? 그 비용을 따져야 되는데 비용만 따져서 본다면 손해나는 짓이에요. 그 왜 그렇게 더 쳐주냐는 거예요. 근데 본인들의 소셜 미션이 그거예요. 저분들 돈 내다는 게 소셜 미션이에요. 그래서 300원을 쳐주고 6배를 더 줘요. 그래서 저거 다 사요. 자, 근데 기업의 입장에서는 원료 조달에도 비용이 들어갔죠? 근데 원료 조달 비용이 높죠. 그렇죠? 그러면 그 비용이 다 어디에 전가돼요? 나중에는 가격에 전가되잖아요. 그래서 뒤에 나오는데 그런 걸 여러분들 고려하셔야 되는 건데 어쨌든 저걸 사가지고 뭘 만드냐면 아까 재생용지 캔버스를 만들어요. 캔버스 만들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즈니스 모델을 굉장히 고민했다고 했는데 그럼 뭘 팔까를 고민한 거예요. 캔버스를 만들고 그냥 캔버스만 파는 게 아니죠. 여기다가 여기다 그 예술 작품을 입히면은 그래서 예술 작품을 팔면은 부가가치가 높아지겠다라고 생각해서 예술 작품을 만들기로 했어요. 근데 그걸 누가 만드냐? 직접 만들 수는 없죠. 누가 예술가가 만들어줘야죠. 그래서 찾아보다가 이 인디 작가들 있죠. 인디 작가분들 찾아가지고 부탁을 했어요. 작품 좀 만들어 주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인디 작가분들한테 가서 작품을 만들어 달라고 하면 그걸 그냥 공짜로 받나요? 그래도 그 수고한 거에 대한 보상은 드려야 되겠죠? 예. 근데 그러면 그것도 기업 입장에서는 뭐죠? 비용이죠. 그렇죠? 비용만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뭘 갖고 이 돈을 벌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초기에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고민을 했어요.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우리가 맞는 가격을 정해서 상품을 만들 수 없겠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 인디 작가분들한테 찾아가가지고 부탁을 했어요. 우리가 이런 취지로 사업을 하고 있고 우리가 실제로 그분들 도우려고 한다. 그러면서 부탁을 했어요. 뭐냐면 이거 좀 공짜로 해줄 수 없냐고. 그래서 부탁을 하니까 그래도 세상이 참 아직 좋죠. 300명이 다 공짜로 해준다고 했어요. 작가분들이. 그래서 저 작품을 만드는 데는 비용이 안 들어갔어요. 전혀. 다행히도. 그래서 그 상품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뭔가는 줄였어요. 일단. 그래서 그 상품을 가지고 판매를 해야죠. 판매해야 되는데 또 시장에 나가 보니까 이런 작품을 하나씩 팔려고 하니까 되게 힘들어요. 고객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리고 당장 필요하지도 않는 필수품도 아닌데 저걸 내가 왜 사야 되지? 아무리 선의는 있지만 그래서 잘 안 팔려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냥 하나씩 팔면 안 팔린다고 생각했어. 안 팔리는 걸 보고 어떻게 하면 이걸 팔 수 있을까 고민했어요. 어떻게 팔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비즈니스 모델이 나와요. 어떻게 이걸 팔겠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하나씩 갖고 와서 고객한테 가서 팔아보니까 안 팔려요. 그래서 저 선의를 이해하고 지속적으로 이걸 구매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뭔가 다른 모델을 써야 되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지속적으로 구매하는 게 뭐죠? 구독이죠. 그래서 구독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구독형 모델이에요. 매월 1만 원을 내면 1년에 저 예술 작품을 4개를 보내줘요.
그런 식으로. 예. 그러니까 본인들이 계속 그 자기네들 상황에 맞춰가지고 그 상품을 어떻게 하면 시장에서 팔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비즈니스 모델 정한 거예요. 예. 그래서 구독형 모델의 대표적인 모델이라고 저희가 소개를 드리는데 지금 그래도 잘 버티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물론 뭐 다른 부대 사업도 많이 하는데,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실제 그 소셜 벤처 중에서도 이런 모델을 갖고 사업을 한 데도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고 뭐 다른 모델하고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음은 어떤 모델이냐면 사업 지원 모델이라고 있는데요. 이 사업 지원 모델 조금 슬라이드가 좀 엉클어졌는데 이 사업 지원 모델은 다른 사회적 기업이나 소셜 벤처들이 사업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교육, 컨설팅 이런 거 해주는 기업들이 있죠. 그런 게 사업 지원 모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 지원 모델의 고객은 누굴까요? 여러분들이 뭐 사회적 기업이나 소셜 벤처들한테 교육을 제공해 주거나 컨설팅을 해주는 그런 기업들이 있는데 그 기업들의 고객은 누굴까요? 한국에서. 그 기업들의 고객이 그런 소셜 벤처나 사회적 기업들인가요? 대부분 한국에서는 그걸 지원기관들이 해주죠. 여기 지금 대전 창조경제혁신센터도 지원기관이죠. 그런 데가 고객이에요. 예. 뭐 지방자치단체라든가 이런 데가 다 지원기관들이죠. 그런 데가 고객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서비스의 고객은 그런 지원기관들이에요. 그래서 이 서비스의 이 비즈니스 모델의 특징은 뭐냐면 굉장히 많아요. 이거 해주는 사람들이. 왜냐하면 진입장벽이 낮아요. 그러니까 뭐 이걸 할 수 있는 분들 모아서 이런 서비스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이 사회적 기업들, 특히 사회적 경제 기업들의 거의 절반 정도가 이 사업 지원 모델을 갖고 있어요. 근데 진입장벽이 낮으면 많이 들어오겠죠? 그러면 뭐가 심해요? 경쟁이 심하겠죠? 예, 그런 모델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혹시 이 기업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경상북도 사회적 기업 종합상사협동조합이라고 있어요. 여러분은 예전에 종합상사라는 게 있었는데 요즘은 많이 없었습니다. 근데 과거에 종합상사라는 게 있었는데 종합상사가 뭐냐면 그 상품과 고객을 연결해주는 그런 중개 역할을 해주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 협동조합이 어떤 걸 해주냐면 사회적 기업의 제품들을 그 공공기관과 같은 고객들하고 매칭시켜줘요. 그래서 이제 수수료를 일정 정도 수수료를 받긴 하는데 아주 낮는데 저렇게 기업과 고객들을 중개시켜주는 모델도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 기업은 굉장히 잘해요. 이게 잘해가지고 지금 전국적으로 다 저런 저게 지자체에서 만들었던 이 협동조합 모델인데 지금 워낙 잘해가지고 다른 지자체에서 다 만들었어요 지금. 그래서 저런 뭐 종합상사 형태의 그 중개 조합들이 지금 많이 생겼어요. 그다음에 뭐 P2P 모델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개인이 대출해줘서 개인이 대출에 참여해서 그리고 그 대출을 그 필요로 하는 기업들이 지원받는 그런 모델이에요. 한국에서는 대표적으로 이 B+라고 하는 이 플랫폼, 그 P2P 대출 플랫폼을 운영하는 데가 있어요. 왜 P2P 모델도 여기에 포함시켰냐면 P2P 모델은 여러분들이 P2P 대출은 일반 그 대출 기관들도 있어요. 꽤 있는데 이 B+는 사회적 경제 기업들하고 소셜 벤처만 대출을 해줘요. 일반 기업이 아니라. 그래서 이쪽 영역에도 P2P 모델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자, 이 소셜 벤처나 사회적 경제 기업 중에서 프랜차이즈 모델도 있어요. 프랜차이즈 한 데도 있어요. 예.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 해피브릿지라고 하는 협동조합인데 국수나무 아세요? 국수나무가 대전에도 있나요? 예. 국수나무가 저 해피브릿지라고 하는 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프랜차이즈예요. 근데 저 해피브릿지 협동조합의 특징은 뭐냐면 저게 직원 협동조합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장님이 계시는 주식회사였어요. 그러다가 그 사장님이 이 생각을 바꿔가지고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직원들도 뭔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협동조합을 만드는 게 어떨까라 생각해가지고 직원들한테 의견을 물어보니까 직원들이 좋아하죠. 그래서 직원들 대표분하고 직원들하고 다 같이 저 협동조합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수익이 나오면 그걸 모든 사람들이 다 직원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나눠 가져요. 굉장히 좋은 협동조합이에요. 저 프랜차이즈 국산업 프랜차이즈를 하고 있는데 잘해요. 잘하고 또 뭐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보실 텐데 그리고 저 프랜차이즈에서도 나름대로 전략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효율성을 높이면서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전략을 갖고 있는데 이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더 보시고요. 어쨌든 이런 모델도 있다라는 거고. 자, 다음은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 사례예요. 이게 마지막 모델인가? 그런 것 같긴 한데요. 이 슬라이드 보시면 이게 누구인 것 같아요? 누구이고 어떤 기업인 것 같아요? 중간에 여기 오른쪽에 있는 분이 대표분이죠. 얼굴 활짝 웃고 계시는데 자, 이분이 사업을 하고 계세요, 지금도. 지금 이제 뭐 대표직은 은퇴를 했지만 저걸 처음 만드셨던 분이에요. 근데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아이한테 신발 신기고 있죠. 저 신발이 무슨 신발일 것 같아요? 혹시 저 신발 자세히 안 보이나요? 신발의 모양을 보신 적이 있으신 분이 계시나요? 뭐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예요.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인데 아르헨티나의 토속 신발을 가지고 그 모델을 가지고 이제 미국에서부터 처음 시작했던 분인데 탐스라고 하는 신발이에요. 탐스 들어보셨죠? 탐스라고 하는 신발인데 저 탐스가 특징이 뭐죠? 탐스라고 하는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의 특징. one for one이죠. 또 one plus one, one for one이죠. 그 탐스 신발 한 컬레 사면은 한 컬레를 개발도상국에 있는 아동한테 기부하는 모델이에요.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저게 처음에는 굉장히 처음에 저렇게 시작할 때는 굉장히 큰 각광을 받았어요. 이거 굉장히 좋은 모델이다. 이렇게 해서 도울 수가 있구나. 신발을 한 컬레 사면서 우리는 개발도상국의 아동한테 신발을 한 컬레 준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들고 그래서 굉장히 큰 마케팅 효과를 얻었어요. 그래서 그 모델 때문에 사실 굉장히 부상했죠. 그러다가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비판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모델이 그렇게 바람직한 건가 정말? 그게 다른 문제는 없을까? 라는 비판이 나와요. 어떤 비판이 나왔을 것 같아요? 자, 탐스 신발을 한 컬레 사면 그 개발도상국에 있는 아동한테 한 컬레를 줘요. 어떤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죠? 자, 그 신발을 받는 아동이 살고 있는 지역에 신발 공장이 만들어질 수 있나요? 신발 공장이 만들어질 수 없죠. 왜? 그냥 다 주는 거 받으면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지역에 독자적인 산업을 못 만드는 거예요. 신발 산업을. 그리고 두 번째 비판은 뭐냐면 아동들은 그냥 신발을 받아서 신기만 하면 돼요. 그렇죠? 그럼 자립심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개발도상국에 무조건을 퍼주는 것만이 능사냐, 이게 제대로 된 길이냐. 이상적으로는 저 사람들을 자립하게 만들어주는 게 더 이상적이다. 스스로 뭔가 문제를 해결하면서 또 산업도 만들어 나가도록 해주는 게 이게 더 바람직한 건데 그걸 막는다라는 거예요, 원천적으로. 근데 실제로 그런 비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 모델 안 써요. 지금 안 쓰는데 그래서 그런 비판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탐스의 이 모델도 사실 기부 모델이에요. 이게 기부 모델인데 이 기부 모델도 이제 좀 빛이 좀 발했어요. 빛이 좀 발해서 뒤에 또 사례가 나옵니다만 관련된 사례가 나옵니다만
똑같이 뭔가 좋은 일을 하고 싶어하는 기업이 있으면 우리가 탐스하고 똑같이 하게 되면 똑같은 비판을 들을 텐데, 그렇죠? 뭔가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하게 되겠죠. 예? 자, 바꿔야 됩니다. 근데 바꾸려고 시도하는 기업이 생겼어요. 어떻게 바꿨을 것 같아요? 자, 큰 차이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는 기부 모델이에요. 예. 제품을 구매하면 동일한 수량만큼의 제품을 또 기부해주는 모델인데, 그냥 기부하는 모델은 이렇게 비판을 받고 있어요, 지금. 자, 그러면 어떻게 기부하면 비판 안 받을까요? 예? 어떻게 기부하면 비판 안 받을 것 같아요? 잘해야 되겠죠? 예. 뭔가 좀 고민 많이 해야 되겠죠? 보시겠습니다. 자, 와비파크라고 하는 아주 혁신적인 기업 들어보셨나요? 이게 안경을 만드는 기업인데요. 예. 이게 여러분들 안경 지금 쓰시고 계신 분도 많은데, 안경 다 어디서 하세요? 안경점에 가시죠? 예. 그게 일반적으로 안경 구매하는 방식이죠. 예. 근데 저 와비파커는 안경을 팔아요. 안경을 파는데 어떻게 팔 것 같아요? 그냥 일반적인 방식과는 다르겠죠? 어떻게 다를 것 같아요? 저 온라인으로 팔아요. 온라인으로 어떻게 팔아요? 안경점에 가서 직접 뭐 시력을 재보고 또 안경을 껴보고 그걸 맞는 걸 골라서 사는 게 정상일 것 같고, 그게 일반적인 방법일 것 같은데 그 상식을 깬 거예요. 그 상식을 깼어요. 어떻게 깼어요? 온라인으로 바꿨어요. 그럼 온라인으로 그러면 어떻게 안경을 팔 것 같아요? 온라인으로 안경의 특성을 고려해서 온라인으로 팔게 되면 그냥 자기가 와비파커의 스토어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 중에서 자기한테 맞을 것 같은 안경을 5개를 골라요. 그쵸? 클릭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거 나한테 보내달라고 눌러요. 누르면 그게 안경이 와요. 5개가. 5개, 물론 자기가 시력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안경이 5개가 오거든요. 그러면 그 일주일 동안 껴봐요. 일주일 동안 껴보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거 하나만 고르면 돼요. 나머지는 다시 가져가요. 근데 그 배송비를 누가 내요? 그 회사가 다 내요. 그 회사가 다 내요. 그냥 고객은 그냥 온라인에서 5개만 클릭해가지고 일주일 써보고 나한테 마음에 맞는 건 고르면 돼요. 예, 편하죠? 간단하죠? 예. 근데 장사가 될까요? 배송비까지도 다 기업이 부담하는데, 그렇죠? 장사가 될까요? 장사가 돼요. 예. 왜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안경이 굉장히 마진이 높은 상품이라는 거 아시나요? 안경 마진이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높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처음에 이거 시작했던 이유가 여러분들 안경점에 가더라도 보면 다양한 브랜드들 다 볼 수 있잖아요. 안경이 거의 독과점, 안경테가 거의 독과점이에요. 그러니까 이탈리아에 있는 한 군데 기업이 전 세계 안경테의 70%를 장악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다양한 브랜드만 쓰는 거예요. 그게 화가 난 거예요, 본인들이. 예. 그러면서 안경테 가격이 안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독점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본인들은 더 싸게 팔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고객을 많이 끌었어요. 자, 이 기업이 아주 혁신적인 기업이라서 보면 미국 내에서 이제 정말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참 칭찬이 자자했던 기업인데, 자, 이 기업도 기부 모델을 써요. 기부 모델 쓰는데 어떻게 쓸 것 같아요? 아까 탐스처럼 그냥 그 안경을 하나 구매하면 안경테를 그냥 줘버릴까요? 그러면 또 안 되겠죠? 예, 그럼 또 비판을 받겠죠? 왜 똑같이 하냐고 비판 받겠죠? 예. 그럼 그 비판을 안 받게 하기 위해서 그 모델을 바꿔야 되겠죠? 어떻게 바꿨을 것 같아요? 자, 아까 제가 탐스가 비판받는 부분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뭔지 말씀을 드렸어요. 뭐냐면 일단 자립심을 저해한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그 지역에 산업이 만들어지는 걸 막는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면 그 반대로 하면 되는 거죠. 반대로 그 지역에서 뭔가 경제적인 활동이 일어나게 만들면 되잖아요. 그렇죠? 경제적인 활동이 일어나게 만들어줬어요. 기부하면서도 그냥 기부한 게 아니에요. 자,
일단 그 와비파크를 통해서 안경을 하나 사면, 고객이 안경을 하나 사면 안경 하나를 기부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그냥 기부하는 게 아니고요. 중간에 다른 그 주체들이 있어요. 어떤 주체가 있냐면 이 와비파커가 협업을 하는 비영리 단체가 하나 있어요. 그 비영리 단체가 뭐냐면 그 개발도상국의 저소득 계층이 많은데 가서 이 비영리 단체는 본인들이 구한 안경테와 렌즈를 가지고 직접 그 개발도상국에 들어가 가지고 직접 안경을 만들어줘요. 예, 비영리죠. 예. 그리고 다 그걸 기부받아요. 안경테라든가 안경 렌즈 다 기부받아가지고 특정한 지역에 가서 직접 안경을 만들어주고 끼워주고 해요. 그 비영리 단체하고 제의를 했어요. 제의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고객이 우리 제품을 살 때 기부되는 그 안경테를 당신들 비영리 단체에게 주겠다. 근데 당신들은 근데 다른 일을 해줬으면 좋겠어. 그 일이 뭐냐면 그냥 안경 만들어주지 말고 거기서 그 지역에서 당신들 대신에 어차피 이걸 계속 해야 되니까 당신들이 비영리 단체지만 여기 와서 한번 안경 만들어주고 가버리면 끝이지 않냐. 여기 매번 올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당신들이 한번 가고 난 다음에도 계속 시력이 나쁜 사람들한테 안경을 만들어줄 수 있는 안경사를 훈련시키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서로 협의했어요. 그래서 이 비영리 단체가 특정한 마을에 가서 안경사를 훈련시켜요. 안경사를 훈련시키고 그 안경사한테 와비파크한테서부터 기부받은 안경테와 렌즈를 안경사한테 줘요. 그럼 그 안경사는 기부받은 안경테와 렌즈를 가지고 실제 그 마을에 있는 자기 마을에 있는 시력이 나쁜 사람들한테 안경을 팔아요. 물론 저가죠. 예, 저가로 팔아요. 그러면 어떤 측면이 있나요? 이 안경사는 재료비가 안 들어가죠. 그렇죠? 다 기부받으니까. 그 대신에 수익 활동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아주 작은 마진을 붙여가지고 저가에 안경을 만들어서 그 마을에 있는 고객들한테 파는 거예요. 예. 그러면 경제활동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경제활동이 일어나게 하면서 그냥 기부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예. 그래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모델을 만들었어요. 잘 들어가요, 지금. 잘 들어가서 지금 마을마다 이렇게 그 안경사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직접 안경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도 교육시키면서 경제활동도 하게 만들어주는 모델이에요. 예. 그러니까 단순한 기부 모델하고 비교하면 훨씬 더 지속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예. 그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 모델을 만들 때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예. 어떻게 하면 그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까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예. 지금 보이죠? 예. 지금 왼쪽 상단에 보이는 분이 안경사예요. 안경사 교육받은 분이에요. 시력 차트 들고 다니면서 마을에 가서 시력 검사 다 해줘요. 예. 서비스 다 해주는 거예요. 예. 이 슬라이드고요. 아직도 모델이 남았네요. 모델 설명을 끝으로 조금 쉬고 진행을 할게요. 이게 거의 마지막 모델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이 슬라이드 보시면 어떤 서비스가 생각이 나요? 네, 뭐가 있죠, 중간에? 앰뷸런스가 있죠? 네, 우리는 한국에서 119 부르면 다 오죠. 이제 굉장히 서비스가 잘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인도거든요. 인도에서는 앰뷸런스 서비스를 저런 서비스 인프라스트럭처가 약하다 보니까 아주 낙후된 지역에서는 앰뷸런스를 못 구해요. 그래서 물론 돈 많은 사람들이야 돈 주고 구할 수 있지만 저렇게 아주 낙후된 지역에서는 앰뷸런스 자체가 없어요. 없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서비스를 만든 사람이 저걸 좀 개선해야 되겠다고 생각해가지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무료 앰뷸런스 서비스를 만든 거예요. 저소득 계층을 위한 무료 앰뷸런스 서비스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낙후된 지역에서 다쳐서 어디 병원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 앰뷸런스 서비스를 무료로 운영해요. 근데 그 사람은 기업가예요. 기업가인데
어떻게 무료로 운영해서 수익을 낼 수 있나요? 없죠. 그렇죠? 그러면 저 앰뷸런스 서비스, 무료 앰뷸런스 서비스만 해서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럼 뭔가 딴 게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사업을 병행해요. 아이템을. 뭐냐면 저소득계층한테는 저걸 무료로 하지만 또 다른 아이템이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중상층이 살고 있는 지역에 프리미엄 앰뷸런스 서비스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는 돈을 받아요. 그건 수익 사업이에요. 그렇죠? 그 수익 사업을 가지고 수익이 나잖아요. 그럼 그 수익을 가지고 이걸 보조해 주는 거예요. 무료 서비스를. 그래서 교차 보조 모델이라고 하거든요. 교차 보조 모델이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 소셜벤처나 사회적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쓰시고 있는 모델 중에 하나예요. 뭐냐면 원래 본인이 추구하던 사회적인 미션을 위해서 비즈니스를 만들고 그걸 운영하는데 수익이 나기가 단기간에 수익이 나기가 어려울 때는 다른 라인을 만들어서 거기서 수익이 나게 만들고 그걸 갖고 보조해주는 모델이에요. 일정 기간 동안. 그렇게 해서라도 가는 게 맞아요. 예. 자, 그렇다고 해서 원래의 본인이 생각하던 그런 사회적 가치나 소셜 미션이 훼손되는 건 아니에요. 그건 계속적으로 추가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모델들이 많아요. 꽤. 자, 이게 이 슬라이드 보면서 이제 요거 끝나고 저희가 좀 휴식을 갖겠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좋은 모델이에요. 모델이라기보다는 아이템인데 또 뭐 다 장단점이 있겠죠? 자, 저기 제품이 뭘 것 같아요? 저기서 이 화면에서 제품이 뭘 것 같아요? 제품은 중간에 뭔가 장치가 보이죠? 예. 어떤 장치로 보여요? 예? 우유? 예. 우유를 그쵸? 우유병? 예, 우유와 관련된 것처럼 보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 장치가 소처럼 생겼으니까, 그렇죠? 예. 소인데 이 철제로 소를 만들어 놓고 그 중간에 태양열 지별판을 설치하고 밑에 뭐가 달려 있죠? 저게 충전기예요. 예, 충전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전기가 여러 개 꽂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이 아이디어가 좋은데, 자, 그래서 저걸 만들어서 충전기를 아이들이 쓰게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아프리카에 가시면 그 인프라스트럭처가 굉장히 약한데도 보면 휴대전화 보급률은 굉장히 높아요. 거의 90% 이상이에요. 뭐 어느 나라 가든 간에. 왜냐하면 그게 일종의 생존 수단이기 때문에. 근데 이 휴대전화는 많이 갖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휴대전화를 충전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기가 안 들어오거나 아니면 뭐 이 전기가 그 공급이 약해서 충전하기가 어려워서 아이들이 그 휴대전화를 충전하기 위해서 몇 킬로를 걸어가야 되는 그런 굉장히 불편함을 갖고 있어요. 이제 그리고 또 돈을 내요 또. 그러니까 그 마을에 있는 그 구멍가게에서 충전시켜주고 돈을 다 받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비합리적이죠. 근데 하여튼 그렇게 살아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들어갔어요, 이분들이. 저 중간에 계신 분들, 하얀 옷을 입고 계신 분들 두 분이 이제 대표분들인데 한국 분들이세요. 한국 분들인데,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걸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저기가 지금 어딜 것 같아요? 어디다 갖다 놓은 것 같아요? 학교예요. 학교에 갖다 놨어요. 자, 애들이 휴대전화 충전하러 몇 킬로, 3킬로, 4킬로 걸어가면서 학교 오겠어요? 못 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애들이 그 충전하러 가서 먼 길을 충전하러 가는 불편함을 덜게 하고 돈을 지불하는 그런 것도 해결하고 애들이 학교에 오게 하는 것까지도 만들겠다. 여러 가지를 다 해결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다 해결했어요, 저게. 자, 저 충전기를 설치해 놓고 애들한테 저 조그만 그 충전기 있죠? 그거를 다 하나씩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주고 집에 갖고 가서 저거 쓰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걸 아이들이 집에 갖고 와서 저걸로 휴대전화 충전해요. 굳이 나가서 몇 킬로를 걸어가면서 돈 주고 충전해 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편해졌죠? 그렇죠? 그리고 애들이 다시 저걸 갖고 그 다음날 학교에 와요. 그렇죠? 학교에 와서 저걸 저기다 끼워놓고 공부하면 되죠? 근데 이 장치에서 없는 기능이 하나 있어요. 없는 기능이 그 기능을 일부러 안 넣었어요. 안 넣은 기능이 있어요. 학교하고 관계가 있어요. 어떤 기능을 안 넣었을까요? 할 수도 있는데 뺐어요, 그걸. 자, 학교하고 관계가 있어요.
학교에 오게 해서 학교에 머무르게 하기 위한 기능. 급속 충전 기능을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왜 급속 충전 기능을 뺐을까요? 그게 급속 충전이 되면 애들이 그냥 1시간 있다가 빼서 집에 가면 그만이잖아요. 학교에 안 있죠. 애들을 학교에 머물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전이 애들이 학교에 머물고 있는 시간이 다 지나야만 충전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학교에 머물게 만들었어요. 그렇죠?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죠. 그래서 저게 뭐 뉴욕타임즈에서 굉장히 혁신적인 아이디어라고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애들은 학교에 와서 공부하면서 머물고 그리고 집에 갈 때 충전기를 가지고 가서 집에 가서 편하게 쓰고 그렇게 했어요. 굉장히 좋은 장치인데 근데 이게 자 이것도 비즈니스거든요. 이것도 비즈니스예요. 그러니까 팔아야 되겠죠. 그렇죠? 이 기업의 대표분들도 지속 가능하게 비즈니스 하기 위해서는 저게 팔려야 유지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거 그냥 비용 자체는 아니니까. 자, 그래서 이제 저걸 팔려고 갔어요. 팔려고 갔는데 저걸 누가 살 것 같아요? 학교에서 저걸 살 수 있나요? 학교 돈이 없어요. 그럼 누가 살 것 같아요? 저기도 지원기관들이 사주겠죠. 그 지원기관들이 누구죠? 뭐 국제기구라든가 이런 데 사주겠죠? 사주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시면 뭐 소셜벤처든 사회적 기업이든 어쨌든 사업이니까 그래도 뭔가 그 수익을 일정 수준 수익을 거둬야만 운영이 되잖아요. 근데 수익을 일정 수준 수익이라는 게 일단 많이 팔려야 되는 거예요. 많이 팔려야 되는데 저걸 많이 팔려고 하니까 많이 팔 수가 없어요. 알아보니까.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국제기구에서 저걸 살 때 뭐 한두 개 그냥 시범적으로 사줄 수는 있지만 저걸 대량 구매해 주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그런데도 이런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뭐 저 제품뿐만이 아니라 다른 제품도 많이 이 제안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 한 제품을 골라서 이걸 대량 구매해 주기는 좀 어려워요. 그러다 보면 고객을 찾기 어려운 거예요. 이 제품이 굉장히 좋은 제품인데 이 제품의 고객을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저게 팔려야 일단 사업이 유지가 돼요. 그렇죠? 근데 고객이 없으면 안 되죠. 그래서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 다른 방식을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갖고 뭔가 다른 걸 할 수 있는 건 없을까를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분들도. 그래서 뭘 생각했을까요? 어떤 시장을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제가 뭔가 드릴 수 있는 게 있으면 제가 퀴즈를 내겠습니다만 그런 게 없어서 퀴즈는 못 내고 어떤 시장을 생각한 것 같아요? 저기 관련된 제품을 가지고 뭔가 팔 수 있는 다른 시장을 생각했어요. 똑같은 제품이 아니라요. 여기서 파생되는 거예요. 파생되는 제품인데 어떤 제품을 파생시켜서 팔려고 했을까요? 자, 들어가려고 했던 시장이 있어요. 어느 시장을 들어가려고 했을까요? 어느 시장일까요? 캠핑용품 시장이에요. 그 충전지를 저렇게 캠핑용품으로 만들었어요. 캠핑용품으로 만들어서 캠핑용품 시장에 내놨어요. 자, 저렇게 해서 일반 시장에 내놓고 저기서 수익이 나오면 저걸로 버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원래 본인들이 처음에 만들었던 앞에 이 제품, 이 제목이 솔라카우인데 이거 자체가 뭐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걸 지속하게 하기 위해서 뭔가 파생되는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다른 시장에도 들어가서 거기 수익을 내 가지고 그 수익으로 좀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모델이에요. 그걸 저희가 이제 교차 보조 모델이라고 하는데 이런 모델들이 꽤 많아요. 꽤 많아서 여러분들도 지금 뭐 소셜 미션을 추구하면서 이제 소셜 벤처를 하신다면 특정한 아이템만 가지고 사업을 하실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뭔가 다른 시장에서 상품을 판매하면서 그걸로 보조해 줄 수 있는 모델도 함께 고려해 보실 필요는 있어요. 네, 다음 그 창업계획서, 뭐 또 사업계획서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미 사업을 시작하신 분들이나 또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이 써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거는 많이 설명드리지 않고 핵심적인 부분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셜벤처의 창업계획서는 사회적 기업 소셜벤처는
두 가지를 다 고려한다고 말씀드렸죠. 경제적인 가치, 사회적 가치 다 고려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어떻게 다 실현할 건지를 여러분들 생각하고 만드는 설계도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런 용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그 구조는 여러분들이 뭐 다른 데서도 보셨을 것 같은데 창업 동기에서는 이제 소셜 미션을 생각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시장 환경 분석, 마케팅, 뭐 사업 추진 계획 이런 거 다 쓰셔야죠. 뭐 다 써보신 경험이 있으실 텐데, 그 시장 환경 분석 쪽에서 이 수학 분석 해보신 분들도 계시죠? 예. 혹시 해보신 분들 계세요? 수학 분석 해보신 분들 계세요? 안 계세요? 이거 처음 들어보세요? 예. 예, 이거 많이 하는데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하실 거예요. 저는 이제 이런 것가 있다라는 것만 알려드리는데,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재 상황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 어느 정도인지, 또 취약점이 뭔지,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우리가 가진 경쟁력이 뭔지, 취약점이 뭔지를 보는 거고, 외부적으로는 자, 시장에 기회가 있는지, 어떤 기회인지 그걸 보는 거예요. 시장에 또 위협이 되는 부분들이 어떤 것인지 그걸 보는 거예요. 그렇게 내부 외부로 나눠서 보시면 돼요. 되는데, 그래서 제가 다음 슬라이드는 간단한 사례인데, 이게 이 수학 분석을 기업이 많이 하는데 개인들도 해요. 그러니까 개인들도 한번 해보세요. 해보면 제가 일종의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시장에서 있는 상품인데, 제가 가지고 있는,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 무엇이고 취약점이 무엇인지 하고, 그리고 저라는 상품이 시장에 나가서 자 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어떤 것이고 뭔가 기회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기회가 보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가진 것 갖고 시장에서 뭔가 앞으로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라고 느끼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 걸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도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는 이 수학 분석을 좀 재미삼아서 개인의 사례를 적용시켜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만들어 봤는데 이 개인이 누군지 한번 보세요. 네, 개인이 누군지 한번 보세요. 자, 이 개인의 강점, 장점 또는 강점, 그리고 약점이 있어요. 자, 장점은 뭐죠? 성실하고 겸손해요. 그 다음에 안티가 없이 친근한 이미지예요. 빠른 상황 판단력, 그 다음에 주변의 부산함을 정리하는 힘, 이게 장점이에요. 약점은 뭐죠? 자, 이게 조금 오래된 건데, 경쟁자 강호동의 강세가 약점이에요. 그리고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퇴조,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나옵니다. 그리고 기회는 뭐죠? 철저한 관리, 끊임없는 자기 관리로 인한 탄탄한 인맥, 방송계 내외에서 안티가 없다. 뭐 이런 게 기회이고, 위협은 뭐죠? 하도 많이 나와서 지겹다. 이게 위협이에요. 누굴까요? 네, 맞습니다. 유재석이에요. 네, 개인들이 이렇게 뭐 장점이나 약점, 그리고 시장의 기회와 위협을 판단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거예요. 근데 기업들은 다 해봐야 돼요. 기업들은 여러분이 상품을 만들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 뭔지, 그리고 약점이 무엇인지 하고, 시장에 어떤 기회가 있을지, 또 시장에서 위협이 될 만한 게 무엇일지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뭐 마케팅 전략, 네, 이건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거는 아마 많이 듣지 못하셨을 거고 앞으로도 그렇게 들으실 기회가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저희가 요거를 많이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려요. 이 가치사슬 기반의 전략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라고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 익숙하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이게 경영학에서 나오는 건데 굉장히 유용한 툴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이 내용들 중에는 보면 다양한 전략이나 툴들이 나오는데, 그걸 다 사실 같이 이해하시면서 다 같이 활용하셔야 돼요. 한 가지만 갖고 쓰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같이 쓰셔야 돼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다 써야 되는데 그런 능력들을 이제 키우셔야죠.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이제 가치사슬이라는 건데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쓰시면 도움이 많이 돼요. 많이 도움이 되는데, 가치사슬이 영어로 이제 밸류 체인이라고 하는데, 가치사슬이 뭐냐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기업의 경영 활동에 필요한 기업의 경영에 필요한
단계나 활동을 모두 통틀어서 얘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활동이 다 들어가 있어요. 예. 근데 가치사슬의 원래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처음에 기획해서 뭐 디자인하고 원료 조달하고 그다음에 만들고 판매하는 과정을 다 거치잖아요. 그 단계를 거치면서 사실은 각 단계마다 부가가치가 다 올라가죠. 예? 부가가치가 올라가서 최종적인 단계에서 상품이 나오면 거기다가 이윤이라고 되어 있죠. 마진을 붙여갖고 가격을 정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각 단계를 거칠 때마다 비용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비용이 들어가면서 부가가치가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단계를 가치사슬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서 기업의 활동은 보면 직접적으로 상품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있죠. 원료 조달해서 내부 물류는 원료를 조달해서 우리 안에 있는 공장으로 갖고 오는 단계. 예, 그 다음에 제조 생산은 직접 상품을 만드는 단계. 그 다음에 외부 물류는 만든 상품을 판매처로 내보내는 단계, 유통 단계죠. 그 다음에 마케팅 영업 필요하죠. 그 다음에 서비스는 사후 서비스예요. 이 단계 다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것만 갖고 되는 게 아니죠. 저 위에 지원 활동이라고 있죠. 지원 활동은 뭐냐면 인프라스트럭처, 인적 자원 관리, 기술 조달 이게 다 필요해요. 그렇죠? 이게 기업 활동에 다 녹아 있는 거예요. 자, 이걸 쓰라고 말씀드리는데 이걸 어떻게 쓰냐면 자, 이걸 만드신 분이 누구냐면 그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그 마이클 포터라고 하는 교수분이 만드셨는데 이분이 전공이 뭐냐면 경쟁 전략이에요. 예, 경쟁 전략이라서 저걸 쓰라고 말씀하세요. 저걸 쓰라는데 저걸 왜 쓰냐를 말씀을 하시는데 뭐냐면 본인이 이제 경쟁 전략이 전공이니까 경쟁 우위를 가지기 위해서 시장에서 다른 경쟁사들에 비해서 우리가 가진 상품이 경쟁 우위를 가지기 위해서 또 우리 기업이 경쟁 우위를 가지기 위해서는 저걸 써라라고 얘기를 해요. 경쟁 우위의 기반이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시장에서 다른 기업들이나 다른 상품들하고 대비해서 우리 기업과 우리 상품이 경쟁 우위를 가질 수 있는 두 가지 핵심 요소 뭘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경쟁 우위에 설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더 우리가 더 경쟁력이 있다고 보일 수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떤 차이일까요? 시장에서 다른 제품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가진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는 요소. 여러분들 상품이 팔리려면 비슷한 상품들이 여러 개 놓여 있어요. 그렇죠? 그 중에서 여러분들의 상품이 팔리려고 하면 어떤 측면이 차이가 있어야 돼요? 자, 비슷한 상품이 여러 개 있어요. 여러분 상품이 거기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상품이 다른 상품들에 비해서 여러분 상품을 고객이 픽해요. 그걸 왜 픽할까요? 고객의 입장에서 왜 픽할까요? 왜 여러분의 상품을 픽할까요? 옆에 있는 다른 상품들에 비해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뭔가 달라야 되겠죠. 예? 이게 품질이 아주 뛰어나든 아니면 가격이 아주 싸든 그렇죠? 뭔가 차이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옆에 있는 다른 상품하고 분명히 차이가 보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상품 사겠어요? 안 사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상품이 픽 당하려면 예? 그 경쟁 우위를 가져야 된단 말이거든요. 그 경쟁 우위가 뭐냐? 두 가지예요. 하나는 차별화, 하나는 비용이에요. 비용 절감이에요. 예.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비슷한 종류의 상품이라면 가능하면 싼 거 사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비슷한 종류의 비슷한 품질의 상품이라면 가능하면 싼 걸 사려고 그러고 아니면 비슷한 가격을 주더라도 뭔가 좀 더 좋은 상품을 사려고 그러잖아요. 예, 그 두 가지예요. 차별화와 비용 절감. 요거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업을 하실 때 늘 염두에 두시고 늘 고려하시면서 사업을 계속 하실 때까지 계속 신경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가치사슬을 얘기하냐면 비용 절감과 차별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할 때 이걸 쓰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느 단계에서 비용 절감을 할지 어느 단계에서 차별화시킬지를 골라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뒤에 나옵니다만 또 하나 여러분들이 그 소셜벤처 특히 그 소셜 미션을 추구하는 소셜벤처 같은 경우에 사회적 가치가 들어가요. 여러분 상품에 그렇죠? 사회적 가치가 들어가는데 그 사회적 가치를 어느 단계에서 반영할 것인가를 생각할 때도 이걸 쓰라고 얘기를 해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친환경 제품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환경을 보호한다라고 하는 그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친환경 제품을 만들어요. 친환경 제품을 만들 때 가장 대표적으로 하는 게 뭐죠? 가장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친환경 제품을 만들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 원료를 친환경 원료를 쓰면 돼요. 그렇죠? 그 대표적인 방법이에요. 대부분의 상당수의 그 친환경 제품들이 대부분 원료를 친환경 원료를 써요. 물론 그것만 갖고 다 되는 건 아닙니다만, 그러면 친환경 제품들의 상당수가 조달 단계에서, 조달이 원료 조달이거든요. 원료 조달 단계에서 사회적 가치가 반영돼 있어요. 그렇죠? 예. 더 나아가서 우리 친환경 제품은 그냥 원료만 친환경이 아니라 다른 단계에서도 사회적 가치가 반영되어 있어 하고 하는 그런 제품도 있어요. 어떤 제품이냐면 제조 생산 단계에서 공정무역 인증을 받은 공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공장이 아니에요. 일반 공장이 아니라 공정무역 인증을 받은 공장이 있는데 이 공장은 어떤 공장이냐면 굉장히 친환경적으로 운영이 돼요. 일단 폐기물 줄여요. 폐기물 줄이고 굉장히 쾌적한 환경에서 근로자들이 아주 좋은 조건에서 일을 하게 만들어줘요. 예, 많지 않겠죠, 당연히 이런 공장들이? 많지 않겠죠? 많지 않아요. 굉장히 또 공정무역 인증을 받으려면 조건이 까다로워요. 근데 공장들이 있긴 있어요, 그래도. 근데 이런 공장을 골라서 제품을 맡기는 기업도 있어요. 예. 그 기업은 친환경 원료를 쓰기도 하고 그렇게 친환경적인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하기도 해요. 그러면 그 사회적 가치는 더 크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어떤 단계에서 그러면 친환경의 사회적 가치를 반영할까를 갖다가 이걸 보면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앞으로 상품을 만들 때 이미 만드신 상품도 있으시겠지만 상품을 만들 때 어떤 단계에서 그럼 사회적 가치가 들어갈까를 한번 고민해 보실 때 저걸 쓰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뒤에 사례가 나오거든요. 사례 보시면서 어느 단계에 그 상품은 어느 단계에 사회적 가치가 들어가는지 한번 볼게요. 그래서 지금 나와 있죠. 가치사슬 분석의 원래 핵심적인 용도는 경쟁 우위예요. 비용 경쟁력을 가지게 하고 차별화시키기 위한 용도다. 근데 이제 소셜벤처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를 고려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일반 기업은 두 가지만 고려하면 되는데 차별화와 비용 절감 두 가지만 고려하면 되는데 소셜벤처는 사회적 가치까지 같이 고려하는 거예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가치사슬의 어떤 단계, 어떤 활동에서 사회적 가치를 반영할 수 있을까? 예를 들면 친환경적 제품 같은 경우에는 원료 조달에서 친환경 원료 쓴다라는 거 말씀드렸고, 자 이건 넘어가고요. 자, 이게 근본적인 질문인데요. 사회적 기업이나 소셜벤처가 만드는 상품에는 사회적 가치가 반영이 돼요. 근데 그 사회적 가치만으로 경쟁 우위에 놓일 수 있나요? 사회적 가치만 가지고 경쟁 우위가 가능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회적 가치가 반영된 상품을 가지고 시장에 내놓는데 어떤 분들은 이 사회적 가치가 반영된 상품이 팔리는 시장이 별도로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사실 사회적 가치가 반영된 상품만을 위한 별도의 시장은 없어요. 일반 시장이에요. 시장 같아요. 그거는 사회적 기업이 만들어내놓은 상품을 파는 시장이든 일반 기업들이 일반 제품을 만들어내놓는 시장이든 똑같은 시장이에요. 별도의 시장은 없어요. 그럼 그 시장에서 그 똑같은 시장에서 일반 기업이 만든 일반 제품들에 비해서 사회적 가치가 들어가 있는 제품이 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경쟁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긴 어려워요. 사회적 가치만 갖고는 안 돼요. 여러분들 다른 제품의 다른 경쟁 우위도 고려하셔야 돼요. 같이.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우리는 왜 그런 분들 계세요. 우리는 사회적 가치가 반영된 제품인데 왜 안 팔리지? 이렇게 사회적 가치가 이렇게 중요한 사회적 가치가 반영된 제품을 갖다가 왜 안 사주는 거지라고 해. 제품 고객이 사주는 거예요. 그 왜 안 사주냐고 고객한테 따지고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안 사는 건 이유가 있어요, 분명히. 자, 사회적 기업이든 소셜벤처든 간에
지속 가능성을 저희가 늘 얘기합니다. 지속 가능성을 얘기하는데 지속해야 되겠죠. 그 비즈니스 자체가. 자, 비즈니스가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뭘까요? 일단 고객이 구매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가치 소비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텐데 가치 소비를 사실 요즘 많이 하고 있어요. 뭔가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상품을 갖다 구매하는 거. 그건 좋아요. 좋은데 비즈니스가 지속 가능하다는 얘기는 고객이 지속적으로 제품을 구매해 줘야 된다는 걸 전제로 해요. 다시 말해서 재구매와 지속 구매가 있어야만 비즈니스가 지속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상품을 한 번 사주는 게 아니라 계속 사줘야 돼요. 그러니까 가치가 있는 상품을 그걸 뭐 가치 소비의 컨셉에서 한 번 사줄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상품이 그 가치 이외에 다른 가치가 없다면 그 사회적 가치 이외에 다른 어떤 장점이나 가치가 없다면 그 제품을 또 살 것 같아요? 안 사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치 소비는 한 번은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게 지속 구매와 재구매가 이루어지게 만들려면 그러면 그 상품이 가지는 다른 장점이나 가치가 있어야 되겠죠. 그게 경쟁 우위성이죠. 여기 나오는 게. 그렇죠? 가져야 돼요. 그래서 그래야만 일반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사회적 가치를 가지면서도 다른 상품들 앞에서 충분히 경쟁 우위를 가지고 고객이 재구매와 지속 구매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이건 뭐 늘 유념하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 사업이 지속 가능하려면 한 번 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재구매와 지속 구매가 이루어진다는 거. 네, 그러려면 어쨌든 상품 자체의 경쟁력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을 좀 볼게요. 이 시장 포지셔닝도 굉장히 중요한 컨셉인데 이걸 어떻게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얘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이 부분도 중요한 거라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전략을 하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다 같이 병행해서 다 봐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것도 봐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것도 아까 그 마이클 포터 교수님이 말씀하신 건데 가치사슬하고 같이 얘기했어요. 가치사슬 볼 때 이거 같이 봐야 돼요. 같이 봐야 되는데 이분이 어떻게 얘기했냐 그러면 이게 지금 영어로 되어 있는데 이 밑에 축은 그러니까 이 밑에 축은 뭐냐면 고객 기반이에요. 고객 기반이고 그 다음에 저 왼쪽에 있는 이 그 수직 축은 제품 기반이에요. 제품 기반인데 자 그러면 고객 기반으로 본다 그러면 왼쪽으로 가면은 고객이 적고 오른쪽으로는 고객이 많죠. 제품 기반으로 본다면 아래쪽은 제품이 적고 제품의 라인이 적은 거예요. 위쪽은 제품 라인이 많은 거예요. 더 다양한 거예요. 어떻게 얘기하냐 그러면 제가 두 개의 사례를 들게요. 자, 이케아하고 그 다음에 A4 용지 만드는 제지 기업하고 두 군데를 비교할게요. 자, A4 용지를 만드는 기업은 A4 용지의 고객이 다양한가요? 제한적인가요? A4 용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굉장히 많죠. 뭐 학생들도 있고, 기업도 있고, 공공기관도 있고, 거의 모든 조직이 다 종이는 필요하잖아요. 고객의 다양성을 따진다 그러면 고객 기반은 굉장히 넓죠. 그렇죠? 굉장히 넓은데 이 회사는 고객이 굉장히 많아요. 고객층과 고객 레인지가 굉장히 넓고 고객층이 많아요. 그러니까 굳이 뭐 다른 제품 팔 필요 없이 F용지만 팔면 돼요. 그렇죠? F용지만 만들어서 그냥 고객을 늘리기만 하면 돼요. 왜냐하면 밖에 나가면 고객이 워낙 많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품의 범위는 좁은데 제품의 다양성은 작은데 고객의 커버리지는 굉장히 높죠. 그렇죠? 그런 기업이 있어요. 자, 그럼 이케아를 예를 들게요. 이케아의 주 고객은 누구예요? 나라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한국도 조금 차이는 있지만 원래 이케아가 출범했을 때 이케아의 주 고객은 누구였어요? 이케아 제품의 특징이 뭐예요? 이케아 제품의 특징. 직접 조립하는 거죠. 이케아 제품 직접 조립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갖고 오면. 직접 조립하는데 그러면 그런 직접 조립을 하는 고객층이 누굴까요?
예, 20, 30대예요. 20, 30대에 뭐 그 독신이나 아니면 이제 신혼부부들 이런 사람들이 주 고객이었어요. 한국도 뭐 그런 측면이 많죠. 뭐 요즘은 한국은 좀 범위가 넓어지긴 했지만 어쨌든 원래 이케아의 주 고객은 그 고객이에요. 자, 고객층이 넓어요, 좁아요? 원래 타겟으로 삼았던 고객층이 좁아요. 그 대신에 이케아가 만드는 제품을 한번 보세요. 무슨 제품 만들어요? 이케아는 가구 만들거든요. 가구 만드는데 온갖 가구 다 만들어요. 예. 이케아 매장을 가보신 분 계신가요? 가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이 가구하고 소품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고객층은 굉장히 좁은데 그 제한된 고객을 위해서 그 대신에 뭘 했어요? 제품군을 굉장히 다양하게 만들었죠. 자, 고객이 제한적이니까 그 제한된 고객을 통해서 그 제한된 고객한테서 제한된 고객한테 상품을 팔아갖고 수익을 내려면 방법은 뭐예요? 제품군을 넓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아까 반대로 A4 용지 회사 같은 경우에는 워낙 밖에 고객이 많으니까 물론 경쟁도 심하긴 합니다만 워낙 고객이 다양하고 많다 보니까 굳이 내가 비용을 들여서 새로운 상품을 안 만들어내더라도 A4 용지만 만들어도 그냥 팔면 돼요. 그렇죠? 상품군이 굳이 많을 필요가 없죠. 자, 그러면 포지셔닝을 보면 자, A4용지는 어디에 위치할까요? A4용지는 고객군은 굉장히 넓은데 자, 상품군은 작은 이쪽이 되겠죠. 여기가 A4용지가 가는 포지션이 되겠죠. 그럼 이케아는 어느 포지션을 갈까요? 저 왼쪽 상단이겠죠. 왼쪽 상단. 그렇죠? 고객군은 좁은데 상품의 범위는 굉장히 다양한 저 왼쪽 맨 꼭대기가 되겠죠. 예. 자, 이걸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고객이 누군지 그 고객한테 우리가 제공하는 상품군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 건지를 정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이 전체 그림 내에서 우리가 어떤 포지션에 갈 건지를 정해야 돼요. 예. 아마 그런 시도는 안 해보셨을 것 같은데 한번 해보세요. 예. 해보셔서 그래야만 사실 그 포지셔닝을 잘 정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비즈니스 성공의 가장 핵심적인 그런 키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가끔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고객을 잘 타겟팅하고 정말 잘 조준해서 딱 맞추기만 하면 잘 팔릴 수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이 얘기예요. 예. 이 시장에서 얼마나 딱 잘 타겟팅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비즈니스가 잘 되고 안 되고가 결정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 예, 이런 도식을 가지고 한번.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파트에서 결론은 뭐냐면 여러분들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우리 비즈니스 전략은 이렇고 저렇고요. 그리고 또 마케팅이 이렇게 합니다. 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종합적으로 다 검토하셔야 돼요. 특히 지금 이 슬라이드 밑에 나와 있는 부분 있죠? 자, 시장 포지셔닝하고 가치 사슬을 갖다가 같이 병행해서 둘 다 고려하셔야 돼요. 예. 우리가 아까 수학 분석 봤잖아요. 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약점 그리고 시장에서의 위기 요소와 기회 요소 이거 다 파악하시고 난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그런 그 수학 분석을 통해서 시장 포지셔닝 어떻게 할 건지 앞에 슬라이드에서 봤죠? 고객은 타겟을 어떻게 하고 우리 제품군은 어떻게 만들 건지 그걸 다 정하셔야 되는 거죠. 왼쪽에서 정하고 오른쪽에서는 자, 가치 사슬 내에서 자, 어떻게 하면 차별화시킬지 어떻게 하면 비용 경쟁력을 가질지 어떻게 하면 사회적 가치를 높일 수 있을지 같이 다 고려하셔야 돼요. 가치 사슬 내에 이걸 어느 단계에서 만들 것인가를 고려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거 종합적으로 봐야 돼요. 같이. 네. 그래야만 여러분들 실제로 사업을 하는데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적용 사례 보겠습니다. 가치 사슬 적용 사례 보겠습니다. 아까 나왔던 사례죠. 이 러블리 페이퍼라고 하는 이 기업의 자 가치 사슬을 가지고 제가 여기 표시했던 부분이 있죠. 표시했던 부분이 뭐냐면 빨간 색깔은
뭘까요? 빨간 색깔은 사회적 가치예요. 사회적 가치고 지금 저 색깔이 제가 볼 때마다 헷갈리는데 저게 검정색인지 아니면 진청색인지 진청색 같긴 한데 저거는 차별화 또는 비용 절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볼게요. 아까 그 노인분들한테 폐지를 시장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에 산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원료 조달하는 거죠. 원료 조달할 때 노인분들을 폐지 줍는 노인분들을 배려해서 더 많은 돈을 들이고 사오잖아요. 거기에 비용은 더 들어가죠. 그러니까 비용은 마이너스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거기에 사회적 가치가 들어가 있죠. 그렇죠? 원료 조달 단계에 사회적 가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조 생산 단계에서 제조 생산 단계에서 이 노인분들한테 또 일거리를 만들어 드려요. 그래서 제품을 만들 때 그 노인분들 몇 분을 모셔가지고 같이 일을 해요. 고용을 해서. 그러니까 제조 생산 단계에서 또 사회적 가치가 들어가 있죠. 사회적 가치가 두 군데 들어가 있죠. 그렇죠? 그런데 진청색은 지금 또 제조 생산 단계에 들어가 있어요. 저게 뭘까요? 아까 그 예술 작품 만드는데 그 인디 작가들한테 작품을 무료로 공급받는다고 했죠. 무료로 공급받으니까 비용을 줄였죠. 그렇죠? 제조 생산 단계에서 자, 비용 절감을 한 거예요. 그렇죠? 이제 이렇게 보시니까 좀 더 그게 그림이 명확하게 보이죠. 자, 여기는 사회적 기업은 아닌데요. 이 기업의 사례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어떤 기업일까요? 미국 기업이에요. 네, 항공사예요. 항공사인데 이 항공사가 굉장히 독특한 항공사예요. 독특한 항공사인데 어떤 회사일 것 같아요? 사우스웨스트라고 하는 항공사예요. 사우스웨스트라고 하는 항공사인데 굉장히 독특한 기업이에요. 일반 기업들하고 좀 달라요. 어떤 면에서 다른지 한번 볼게요. 이 기업의 모토가 있어요.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제일 중요한 게 누구예요? 직원이에요, 직원. 이런 기업들이 있나요? 많지 않죠? 이런 기업들이 많지 않죠? 굉장히 독특한 기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원래는 지금 조금 변화가 있긴 합니다만, 기업들의 주인은 주주죠.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은 주주들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게 일반적이었어요. 근데 여기는 지금 직원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직원을 존중하고 잘 배려해주면 그 직원이 고객한테 잘하겠죠. 그렇죠? 고객한테 잘하면 고객이 만족도가 높으니까 더 많이 오겠죠? 그럼 궁극적으로 그게 주주한테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철학을 갖고 있어요. 직원들을 정말 배려를 많이 해줘요. 이직률이 굉장히 낮아요. 자, 그래서 인적자원관리 쪽에서 사람들을 관리할 때 배려를 많이 해준다고 말씀드렸죠. 여기 사회적 가치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회사가 독특한 게 여기에 단거리 노선을 운영하는 회사인데 굉장히 효율성이 높은 회사예요. 그러니까 단거리 그걸 한국에도 그런 그 노선하고 비행기들이 있죠. LCC라고 하죠, 그게. 그 저가 항공이라고 하나요? 그런 데가 있는데 여기는 비용 효율성을 굉장히 높이기 위해서 활동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뭐 단거리 항공사들이 많이 따라하긴 하는데 요즘은 일단 저기는 퍼스트 클래스, 비즈니스 클래스가 없어요. 없고 좌석 다 통일해 버리고 그 다음에 일단 기내식이 없어요. 기내식이 없고 그 다음에 저기는 또 전부 다 온라인으로 발매를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운영에서의 효율성과 비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게 보면 조달 부분하고 그리고 또 조달 부분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저기 갖고 있는 비행기 기종이 다른 항공사들하고 달리 비행기 기종이 하나밖에 없어요. 비행기 기종이 동일하다는 얘기잖아요. 비행기 기종이 동일하면 어떤 효과가 있어요? 비행기 기종이 동일하면 정비 시설이나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겠죠. 그렇죠? 예. 이게 일부러 그렇게 했어요. 예. 단일 기종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아까 제조 생산 단계에서 서비스를 제조 생산하는 단계에서 그 비용 효율성을 굉장히 높였어요. 그런 기업이고 자 다음은 이 두 이미지를 보시면서 공통점이 있거든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두 분 누군지 아시겠어요? 혹시 왼쪽에 있는 분이 누구죠? 영화 배우인데 영화 배우면서 그 다음은 여러분들이 말씀하셔야 제가 또 설명을 드리는데 누구죠? 혹시 아시겠어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혹시 낯이 익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보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죠.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여기서 어떤 공통점이 있죠? 잘 보세요 한번. 뭔가 이 몸에 차고 있는 것 중에 공통점이 있어요. 뭐죠? 같은 신발 신고 있죠? 신발이 같아요. 저 두 분이 사실 굉장히 친환경론자예요. 환경주의자인데 두 분이 굉장히 친환경주의자인데 두 분이 똑같은 신발을 신고 있어요. 친환경주의자 두 사람이 똑같은 신발을 신고 있다는 얘기는 그 신발이 뭔가 이유가 있겠죠? 뭔가 친환경적인 거와 관련이 있겠죠? 어떤 신발을 신고 있냐면 이 신발을 신고 있어요. 올보즈라고 하는 신발을 신고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혹시? 올보즈라는 신발은 이 창업자가 그 미국에 있다가 고향이 뉴질랜드예요. 그래서 미국에 있다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와서 친환경적인 신발을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계속 갖고 있었어요. 일반 신발이 아니라 친환경적인 신발을 만들겠다. 그러면서 뉴질랜드의 시골길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그럼 뭘로 만들지 어떻게 만들지 고민했어요. 뭘로 만들었을까요? 뉴질랜드에 뭐가 많아요? 뉴질랜드 시골길에 뭐가 많아요? 양들이 많죠. 그래서 양털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메리노 울로 만들었어요. 정말 양털로 만들었어요. 양털로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친환경적인 신발을 만들어야 되니까 여러분들 신발 밑창은 보면 그 폴리 썸띵이 들어가는 재료거든요. 친환경이 아니죠. 그래서 신발 밑창도 사탕수수로 만들었어요. 전체가 일단 친환경적인 신발이에요. 그래서 저 신발이 굉장히 미국에서는 각광을 받아왔죠. 지금 최근에 굉장히 떴죠. 아까 두 분이 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하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 브랜드의 인플루언서예요. 근데 되게 하여튼 미국에서는 되게 실리콘밸리에 있는 내노라 하는 사람들 다 신고 다니고요. 헐리우드에 있는 그 뭐 유명한 사람들이나 아니면 또 임산부들이 또 다 신어요. 그래서 이게 가장 편안한 신발이라고 하는 모토를 걸고 있는 신발인데 정말 잘 팔렸어요. 잘 팔리고 지금도 이제 상장을 앞두고 있는데 어쨌든 굉장히 좋은 브랜드고 좋은 제품이에요. 자, 이 신발은 그러면 가치 사슬로 보면 아까 빨간 색깔이 뭐라고 했어요? 사회적 가치라고 했죠? 그러니까 조달 단계에서 사회적 가치를 반영했어요. 왜요? 친환경 원료를 썼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제조 생산 단계에서 사회적 가치 반영했어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공정무역 인증을 받은 공장에서만 만들었어요. 처음에. 그래서 그것도 사회적 가치 반영했죠. 지금 바뀌었어요. 지금 어디서 만들까요? 지금은 한국 부산에 있는 공장에서 만들어요. 그러니까 공정무역 인증 받는 공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워낙 신발 잘 만드는 데라서 부산에 있는 공장에서 만들어요. 지금. 우리나라하고 인연이 있는데 그 다음에 비용 절감, 차별화 얘기했죠? 비용 절감, 차별화 얘기했는데 저 진척색이 비용 절감과 차별화예요. 차별화, 마케팅에 지금 색깔이 있죠? 아까 그 두 사람, 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하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마케팅의 인플루언서로 썼어요. 저런 아이디어로 그 사람들 직접 가서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차별화 시켰죠, 마케팅에. 그 다음에 제조 생산 단계에서는 어떤 걸 했냐면 비용을 줄였어요.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노력을 했는데 어떤 노력을 했을지 한번 볼게요.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저 신발은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95라고 하는 고정 가격을 딱 정해놓고
그 가격에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왜냐면 이 사람들은 이게 친환경적인 신발이지만 가격이 높으면 아무래도 부담스럽죠. 고객이 사기에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미국 시장에서 저런 신발의 일반적인 평균 가격이 한 그 정도 된다고 알고 딱 그 가격에 맞췄어요. 그 가격에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더 팔렸겠죠? 자,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서 그럼 비용 절감을 위한 노력을 어떻게 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했을까요? 어떤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색깔, 그렇죠. 색깔이 많지 않죠. 그렇죠? 색상을 단순화시켰어요. 색상을 단순화시키고 또 있어요. 디자인 똑같아요. 그러니까 디자인 똑같이 만들고 색상 단순화시키면서 비용을 줄였어요. 예. 지금은 이제 좀 사업이 많이 되니까 사업이 좀 진척이 되니까 조금 이제 그 범위도 넓어지고 상품도 많아졌는데 처음에 만들 때는 딱 저렇게만 정했어요. 예. 어쨌든 비용 절감 위해서 노력을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사실 고객 수준에 맞춰서 가격이든 차별성이든 간에 고객 수준에 맞춰서 만들어냈겠죠. 예. 자, 다음은 뭐 거의 이 사회적 가치의 끝판왕이죠. 빨간색이 굉장히 많죠. 빨간색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기업일 것 같아요? 뭐 거의 모든 단계의 모든 단계의 활동이 다 들어가 있죠. 예. 저런 기업이 있을까요? 예, 저런 기업이 있긴 있어요. 어떤 기업일 것 같아요? 예, 혹시 들어보셨나요? 파타고니아입니다. 파타고니아가 친환경 제품을 만들죠. 근데 정말 다양한 단계의 사회적 가치가 들어가 있어요. 보실게요. 자, 인프라스트럭처 단계에서 저 사옥에 그 태양열 지별판을 설치하고 폐기물을 줄이는 노력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인프라스트럭처 단계에서 영역에서 사회적 가치 반영되어 있고요. 인적 자원 관리에서도 사회적 가치가 반영되어 있어요. 파타고니아에 있는 직원들이 이직률이 굉장히 낮아요. 이직률이 낮다는 얘기는 뭐죠? 회사를 안 나간다는 얘기죠. 회사를 왜 안 나갈까요? 좋으니까 안 나가겠죠? 왜 좋아요? 잘해주니까 좋겠죠? 예, 잘해줍니다. 정말 잘해줘요. 아까 그 사우스웨스트 항공사처럼 정말 잘해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타고니아에서 만약에 누군가가 이직한 사람이 있긴 있어요. 사정이 생겨서 있긴 있는데 비율이 굉장히 낮아요. 한 4% 정도 안 돼요. 이직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서. 그러면 그 인사 담당 임원이 그 이직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뭐라고 질문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일반적인 기업에서 누군가 회사를 나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뭐라고 물어봐요? 예? 왜 나가려고 그래요? 그쵸? 왜 나가냐고 물어보죠? 왜 나가려고 하느냐고 물어보죠? 왜 나가려고 하냐고 물어보죠. 일반적이죠, 그게.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물어볼 것 같아요? 예, 여기서는 다르게 묻겠죠, 당연히. 예. 우리 회사가 당신한테 혹시 못해준 게 있으면 그게 뭡니까? 라고 물어봐요. 못해준 게 뭡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고치겠다는 얘기예요. 예. 다르죠? 예, 다릅니다. 그래서 잘해줍니다. 그 다음에 자, 원료 조달 단계 당연히 친환경 원료 쓰기 때문에 사회적 가치 들어가 있죠. 제조 생산 단계 네, 사회적 가치 들어가 있어요. 저기도 공정무역 인증 받은 공장을 써요. 그 다음에 마케팅 영업 단계. 여러분들 혹시 이 자켓 사지 말라라고 하는 광고 보신 적이 있나요? 네. 그게 뭐 나온 지 꽤 오래됐는데 미국에서 이 자켓을 사지 마세요라고 하는 광고를 내보냈어요. 근데 왜 자기 제품을 광고하면서 왜 자기 제품을 사지 말라고 광고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환경을 생각하면 옷 사지 마세요라고 하는 이런 옷 사지 마세요라고 하는 광고를 내보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더 많이 샀어요. 예. 어쨌든 마케팅에도 환경적인 가치를 반영을 많이 해요. 자, 사후 서비스. 여러분들 혹시
아웃도어 제품 중에서 여러분들 옷을 사면서 수선 키트를 주는 회사가 있나요? 또는 그런 제품들을 수선해주는 수선집을 갖고 있는 회사가 있나요? 없죠. 여기는 있어요. 여기는 여러분들이 자켓 사면 수선 키트 줘요. 수선해 입으라고. 직접 수선해 입으라고. 그리고 수선을 해주는 수선 서비스를 해주는 데도 있어요. 자, 사후 서비스 단계에서도 당연히 사회적 가치가 반영이 되어 있죠. 근데 그런 데도 옷이 팔려요. 그런 데도 더 많이 팔려요. 자, 그 다음에 일단 시간이 없어서 중요한 부분만 보고 넘어갈게요. 자, 요거는 한국 브랜드인데요. 이게 이제 거의 마지막 사례인 것 같은데, 제리백이라고 하는 그 브랜드입니다. 저렇게 천 가지고, 폐 비닐이죠. 폐 비닐을 가지고 가방을 만들어서, 팔아요. 예, 아주 좋은 제품 만들고 있는데, 자, 이 슬라이드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이 기업이 탐스 슈즈의 실책으로부터 배운이라고 되어 있죠. 예, 그 말은 뭐냐면 아까 탐스 슈즈가 그 기부 모델을 갖고 비판을 받고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게 많이 알려졌어요. 알려지면서 이제는 그런 모델들을 쓰면 안 되겠다, 바꿔야 되겠다 라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근데 이 회사도 똑같이 자기네들도 이 그 폐 비닐을 갖고 가방을 만들어 파는데 이 우간다에 있는 아이들이에요. 우간다 아이들 돕고 싶은데 그냥 단순하게 기부만 해서 돕고 또 도와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아까 탐스 슈즈의 실패 사례를 보면서. 그래서 그걸 그대로 한 게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워비 파카 아까 봤죠 사례를? 워비 파카하고 비슷하게 지역에 있는 사람들, 지역에 있는 여성들을 갖다가 교육을 시켜요. 재봉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일거리를 줘요. 그래서 그 가방을 직접 만들게 만들어요. 예, 우간다에서. 예, 그렇게 해서 도와주는 거예요. 예, 다르죠? 예, 그런 모델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게 이제 거의 마지막입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인데, 자, 요 슬라이드 한번 보여드리면서 시장의 문제를 제가 간단하게 또 짚고 넘어갈게요. 자, 왼쪽에 있는 이미지가 뭐냐면 아까 그 올버즈라고 하는 신발이에요. 친환경 신발이거든요. 예. 근데 오른쪽 하단에 있는 이미지를 한번 보세요. 보시면 자, 저 신발이 모양이 비슷하게 생겼죠. 그렇죠? 예. 이게 어디서 팔리는 거냐면 아마존에서 팔리거든요. 아마존에서 팔리는데 가격을 한번 보세요. 저 글자가 잘 안 보일지 모르겠는데 왼쪽 신발은 95달러인데 여기 이 신발의 가격은 45달러예요. 예, 가격이 더 낮죠? 이 신발이 어떤 신발일 것 같아요? 신발 디자인도 비슷하게 보이는데 짝퉁이에요. 이 짝퉁 누가 만들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컬렉티브 206이라고 하는 브랜드가 있어요. 컬렉티브 206이라고 하는 브랜드가 있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아마존의 자회사예요. 예, 미국 아마존의 자회사인데 예, 중국 공장에다 맡겨가지고 이제 올버즈가 워낙 잘 나가니까 디자인 비슷하게 만들어서 짝퉁으로 내놓은 거예요. 예. 근데 아마존이 직접 하지는 않았지만 자회사를 통해서 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마존이 올버즈가 이제 공개적으로 이제 비판한 거예요. 아마존한테 비판한 거예요. 어쨌든 간에 아마존이 만들었잖아요. 자회사가 만들었으니까. 뭐라고 얘기했냐 그러면 우리 디자인을 훔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이 지구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노력들을 베끼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예. 아주 일침을 가했죠. 예. 그게 맞는 얘기죠. 근데 왜 이 슬라이드를 보여드릴까요? 시장이 같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소셜 미션을 추구하고 사회적 가치가 들어가 있는 상품을 만들더라도 결국은 같은 시장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니까. 예? 저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저런 걸 유념하시면서 이제 시장에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예요.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그냥 제가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아까 가치사슬 보셨죠? 보셨는데 가치사슬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회적 가치를 반영할 건지, 그리고 가치사슬의 원래 용도인 경쟁 우위를 높이기 위해서 어느 단계나 활동에서 차별화와 비용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지를 갖다가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제품은 어떤 단계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지? 어떤 단계에서 차별화시킬지? 어떤 단계에 사회적 가치가 들어가야 되지? 이 고민을 많이 하시면서 한 가지 활동이 다른 활동에도 영향을 미치다니, 아까 우리 러블리 페이퍼 사례 보셨던 것처럼 한 단계에서 비용이 엄청나게 높아지게 되면 다른 단계에서 비용 부담을 받죠. 그렇죠? 그거를 절감시킬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돼요.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런 그 요소들이 잘 배합이 되고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지를 한번 전체적으로 고려하셔서 전략을 작성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제가 전체적으로 보라고 말씀드린 부분들이 시장 포지셔닝하고 가치사슬 같이 보라고 말씀드렸죠. 그것도 같이 보셔야 돼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이런 걸 직접 그려보시면서 여러분들 상품을 한번 직접 고안하시거나 아니면 상품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늘 강의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